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묻는 분야가 재물운과 이혼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혼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인 사주에 이혼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묻습니다. 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접한 내용이지만 이제 입문한 초학자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고수들은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부의 이별수, 이혼수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혼하기 쉬운 명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결심과 선택에서 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사주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 사주를 동시에 놓고 큰 틀에서 이별이나 이혼수를 봐야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별수나 이혼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명의 식상이 강한데 다시 상관운에 와 있고 동시에 남명의 편재가 두드러지게 활동하며 충, 형, 원진 등으로 훼손되는 대운과 맞물리면 이혼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 남명이 제다로 극신약하고 비거분이 들어올 때는 그동안 아내에게 억눌려 살던 남편이 용기를 내어 이혼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부부궁합에서 시주끼리 합의되어 있다면 이혼이 잘 되지도 않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해도 결국 말년에 합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데요. 이는 자식과의 합이 불러오는 이치입니다. 특히 남명에서 비겁이 강하면 재성을 극하게 되는데요. 남명에게 재성은 재물도 되지만 동시에 아내를 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별수나 이혼수의 씨앗을 가진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의 가능성이 짙어지게 됩니다. 여명에 관이 없다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온전한 자기 것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남편을 출세시킬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남명에 재성이 없다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온전한 자기 것이 없기에 그렇긴 하지만 여자가 관성이 없는 경우보다는 확률적으로 이혼수가 낮습니다. 남명의 재성이 천간에 떠 있고 지지로는 형, 충 혹은 암합의 형태를 보일 때 천간의 재성이 일간이 아닌 곳과 간합을 하고 있는 형태라면 이혼수가 있는 명조로 보기도 합니다. 여명에 관성이 투출되어 있고 뿌리까지 있으면 능력 있는 남자로 볼 수 있지만 여명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혼수가 있는 사주로 봅니다. 자식 사주에서 부모궁을 뜻하는 연월에 형, 충, 파, 인묘 그리고 편재나 인성이 없거나 혹은 편재나 인성의 숫자가 많을 때 부모의 이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조우가 불량하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고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오행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도 이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음양의 부조화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여명대운에서 양대운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양대운은 양기로부터 안정적인 혜택을 의미하며 여자가 양대운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기운으로 인해 정리하기 쉽지 않은 부부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남자는 음대운의 이혼이 쉽지 않은데요. 그 원리는 위에서 설명한 여자의 양대운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 관살 혼잡, 일지의 자유파살, 양인, 간여지동 등이 배우자운을 떨어뜨리며 이별수, 이혼수의 씨앗을 가진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살 면에서는 이온수가 있는 구조를 원진살로 꼽는데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결국 이혼하기도 쉽지만 원진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며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진살은 부정적인 성격으로 몰아가므로 직장 일과 경제적인 일 등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주가 조화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일을 해도 충돌이 생기는데요. 원진살은 신살 중의 하나로 흉신이고 부정, 재앙, 이별 같은 것들을 관장하고요. 부부 사이에 미워하는 애군이기도 하고 남녀의 궁합에서는 서로 꺼리는 신살이며 음식에서는 먹고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면 서로의 사주에 원진살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주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원진살의 사이라면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인간관계는 행복을 깨트리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원진살 운이나 주변에 서로 원진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동업 등 함께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만일에 원진살이 배우자 간에 형성되어 있다면 차라리 멀리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가 행복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궁합에 원진살이 있으면 이유 없이 짜증과 화를 잘 내게 되는데요. 상대에게 신경질을 자주 내게 되며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이 원진살을 애정의 관계라고 하지요. 즉,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동시에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어느 기간 동안 각방을 써보는 것도 참고할 만한 대처법입니다. 원진살은 세운 대운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이라서 피할 수는 없지만 사주 원국의 원진살은 궁합을 봐서 원진살 있는 상대를 피하는 방법이 근본 대처법입니다. 떨어지면 시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리워지고 가까이 있으면 괜히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원진입니다. 왼쪽 명조는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신강한 편제격입니다. 강한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데요. 재성은 아내와 재물이므로 이별수, 이혼수 기운이 강하다고 봅니다. 강한 화기운에 금기운은 힘을 쓰지 못하니까 나에게 있는 재성의 질이 흉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호일주는 이별수, 이혼수가 강한 간여지동이고 재성이 혼잡되어 배우자운을 약하게 합니다. 강한 화기운은 가뜩이나 약한 수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규율이나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는 역할도 한몫합니다. 본 명조에 흉살이 많지는 않지만 일주가 양인과 간여지동으로 신강한 사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격적으로나 재성의 형국, 오행의 생극 관계에서 재성이 약하여 이별수, 이혼수 있는 남자 사주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일간인 임수가 6월에 태어난 신강한 정인격입니다. 화기운이 약하고 수기운에 치우쳤으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운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약한 화기운은 재성이니까 아버지 복이나 시어머니 운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여명에게 가장 중요한 관성은 토기운인데요. 기토는 강한 수기운에 질퍽하게 젖어 있고 축토는 자체가 축축하니까 흙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현상, 흙으로서의 질이 안 좋으니까 관성의 질이 무력하다고 봅니다. 이 명조의 특징은 여명이 양간이면서 신왕하고 자유파와 기문, 일주 양인과 간여지동, 시주 과숙살, 이인유 원진 등이 위의 조건과 어우러지면서 이별수, 이혼수 있는 명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